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33회 합격하신 오은비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찍고 있습니다. 자, 이번 편은 약간 변회편으로 우리 랜드잇을 수강하시는 분들께 오은비 평가사님이 뭐 랜드잇을 수강하셨다 보니까 조금 구체적인 조언들, 강사님들이 미처 놓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 얘기해 주시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무부터 시작할까요? 최 평가사님 강의의 장점, 그러니까 이런 게 장점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믿고 좀 더 잘 활용해라, 이럴 게 있을까요? 일단 다른 학원 문제를 보면 그게 예전부터 계속 돌던 문제고 전통적인 소재를 가진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은 작년도 문제가 재작년 문제랑 비슷하고 그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최평가사님 강의는 새로 만드신 강의다 보니까 계속 요즘 기출 트렌드에 맞춰서 되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집어넣으시고 실제로 그게 기출에서 나올 수 있는 변수들에 해당하는 게 많아서 그거를 대응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33회 문제에서도 저희가 되게 유사하게 풀어봤던 문제들을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신기하기도 했고 그거를 보면서 좀 익숙하게 풀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스터디 문제들과 기본 강의 문제들만 보신다면 실무 문제를 푸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지금 많이 푸는 문제와 다르다고 불안할 필요는 없어요? 없고 오히려 다른 학원 문제를 보면 상대적으로 더 쉬워 보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하시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부터 얘기해 주셨는데 이 랜드잇 최평가사님 문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다른 문제들 보면 쉽다라고 얘기하시고 기출 문제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았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가 있나? 라고 하면은 어떤 것 같아요? 약간 어렵다는 게 느낌이 디테일이 되게 강하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지엽적인 거에서 그 문제를 내시는 게 아니라 보상이라면 이런 정도까지 심화해서 나오면 과연 풀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막 70조 5항을 전부 다 막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만큼 아는 사람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걸 안 풀어봤으면 좀 실제로 시험에 나왔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느낌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좋은 케이스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수험계에서 전통적으로 좀 문제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사님 문제도 있는데 뭐 그런 시중에 기존에 어렵다 하던 문제들이랑은 좀 어때요? 일단은 풀이 방식을 여러 가지로 갖고 가서 끝까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문제를 제가 많이 풀어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최 평가사님은 개념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시는 부분에서 더 디테일이 강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에서 어렵다는 거지 그거를 풀이 방식이 너무 다양해서 시간이 모자라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거나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평가사님 문제 강의를 들으면 좀 걱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포인트를 굳이 생각해보면 문제 수가 좀 적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한 문제 안에 그만큼 논점을 집약시켜서 많이 넣어보신 그런 것도 있거든요. 처음 기본 강의 끝나고 문제풀이 할 때부터 그런 것들을 갖고 가시기 때문에 이런 말은 약간 이상하지만 적응하면서 풀면 나중에는 어려운 문제도 이만큼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었구나. 그럼 다른 문제는 그냥 다 풀 수 있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문제 난이도가 조금 처음부터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평가사님 하면은 대표적으로 양치기 좀 하지 말아라.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양치기를 하지 말아라라는 말이 결국 수험계 전체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양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암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쉽게 할 수 없어서 그냥 양치기로 계속 확인을 하는 작업을 반복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이제 효율적으로 답안을 쓰는 방법을 알고 나면은 문제지만 봐도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알고 나면 더 이상 양치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강의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를 해주셔서 그 말은 저는 맞는 말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또 다른 학원들 문제까지 꼭 풀어야 되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실무에 들어가는 물리적인 시간이 최평가사님 강의를 들으면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 실무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원 문제 한 주에 한 100점, 200점 푸는 거는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뭐 하는 게 좋다?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평가사님도 그 최평가사님 그 스타일대로 문제 많이 안 풀고 좀 뭐 실무 공부 시간을 많이 세이브 하셔서 붙으신 편인데,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왜 양치기 하는 거를 여전히 좀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학원에서 현강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100점을 푸는 게 약간 전통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혼자 안 푸는 건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평가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혼자 공부해서 문제 별로 안 풀고 합격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면 이제 그런 전통은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조금 공감하는 게 2년차 때는 그렇게 양치기로 했거든요. 근데 3년차 돼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확실히 이게 문제는 많이 안 풀었어요. 그냥 좀 더 이제 문제를 지켜본다거나 뭔가 다른 것들을 했지, 그렇게 미친 듯이 문제를 많이 푸는 거는 저도 의미가 없다고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론. 김환 평가사님 이론 강의를 들을 때 뭐 이런 거는 장점이니까 좀 확실히 챙겨가고,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강사님이 잘 못 챙겨주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메워라,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교재 자체가 서브로 요약이 되어 있어서 처음에 이걸 외우려고 할 때 두 문자로 외우는 건 가능한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를 외우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보기 편한 기본서를 이렇게 하나 골라서 그거를 위주로 외우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장점은 항상 이거를 구술면접식으로 말하기식으로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쓰라고 하셔가지고 처음에 이론이랑 과목에 접근하기는 굉장히 쉽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예전에 되게 어려웠던 게, 저는 계속 이거 말문이 안 트이면 되게 어려운데 이런 얘기 하는데, 대부분의 수강생분들이 아니요, 그거 그냥 좀 외우면 이렇게 이렇게 정도 쓰는 거는 쉬운데요? 라고 하고 그 단계는 쉽게 넘겨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좀 더 해줄 얘기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랜드잇에서 이론 기본 강의 듣고 스터디까지 계속 수강을 했으니까 이게 기출 문제를 기본 강의 때도 풀어보고 그 문제풀이 할 때도 풀어보고 그 스터디 문제를 풀 때도 또 한 번 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목차만 잡지 않고 이제 풀로 글을 쓰다 보면은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더 추가해서 써야 되는지 약간 모르겠는데 그때가 되게 정체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타학원 스터디 문제도 같이 풀어보면서 이렇게 해설 같은 거를 비교해서 보면은 기출 문제에 이런 내용을 적으면 더 좋구나, 그런 논점들을 좀 보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른 학원 문제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금 이제 내 답안이 이제 더 정체됐다라고 느낄 때는 이제 다른 시각도 확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나의 실력을 올리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건요. 이렇게 뭐 마지막에 논문 같은 거 문제 내주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그거는 타학원 스터디 문제도 마찬가지로 진짜 다양한 논문들을 가져오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적중률이 거의 0%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아무도 시중에 그 누구도.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모르는 문제를 그 논문 내용 말고 실제 내가 알고 있는 기본서 내용으로 쓰면 어떻게 썼을까를 고민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규도 뭐 이런 거는 좀 중요하니까 더 잘 챙기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좀 강조를 안 하니까 좀 잘 해야 된다 스스로,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궁금한 거 여쭤보면요. 저는 이제 처음에 암기를 좀 세게 시키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다른 학원 다니시는 분들은 암기보다는 이해를 하기 위한 공부를 하고, 뭐 이해를 해야 나중에 암기 바짝 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일단은 답안을 써서 그 답안만으로 채점을 받는다는 게 시험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를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걸 답안으로 보여줄 수가 없으면 어쨌든 그 사람은 아무리 잘 알고 있더라도 점수를 못 받는 게 돼버리니까, 제가 최근에도 그 다른 수험생분들한테 얘기해드린 게 있는데, 암기를 먼저 안 하면 결국에는 그 암기를 미루는 꼴이 돼서 나중에 더 짧은 시간 안에 외우게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사실 나중에 편하려고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암기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처음에 법규 암기를 하시라고 하면은 좀 많은 분들이 법규 암기에 막 시간이 계속 빨려 들어가가지고 실무를 오히려 좀 적게 하시거나 밸런스를 잃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법규를 먼저 외우는 걸 먼저 했고, 실무를 목차 외우는 거는 약간 법규 하다 보니까 실무는 이렇게 외울 게 적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법규 먼저 해보시고 나중에 실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이제 정말 이제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이 암기를 잘하는 노하우를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말이 써야 된다. 그리고 이 말이 이 말이다 라는 거를 느끼고 아 이렇게 키워드 외울 필요 없다 라고 느낀 어떤 계기나 그런 어떤 뭔가 전환점이 있었어요? 일단은 스터디에서 바르는 거 맨날 똑같이 하니까 너무 지겹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바르고 그러면 여기서 점수를 더 낼 방법은 도대체 뭘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차라리 사안의 경우 사안의 해결을 좀 길게 쓰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외운 거는 외운 거고 그 똑같이 쓴 판례를 해결에 가서도 그 판례의 어떤 당사자 뭐 시장 이런 A, B 이런 사람들이 어떤 누구인지 써주고 뭐 상위 법령은 뭔지 뭐 위임 법령은 뭔지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시켜서 다 줄줄이 써다 보니까 분량이 늘어나면서 점수도 좀 더 자세히 썼다고 그걸 좋게 첨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늘려가면은 이제 그 말이 되게 쓰고 나중에는 그 말이 되게 쓴 후에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저희는 AB급만 이렇게 하고 CD급은 바짝 외우고 끝낸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학원에서 배우는 CD급을 내가 계속 모르고 이제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일단 한 번씩 보고 넘어가는 것만으로도 CD급은 충분히 숙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 AB급에서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사실 CD급은 그거를 이제 얼마나 자세히 아느냐 조금 아느냐의 문제이지 그걸로 당락이 갈리진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그냥 좀 쿨하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강의의 또 특징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데 서브를 제가 이제 자꾸 개정을 하고 자꾸 바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은 뭔가 또 개선할 부분이 있으니까 바꾸셨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 갖다 붙이는 거는 뭐 별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아예 틀 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그냥 외운 대로 저는 써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논점은 추가된 논점은 요거다 하는 것만 추가적으로 붙여놓고 나중에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막 혼란스럽진 않았는데 초반에 배우시는 분들이 그걸 겪으시면 약간 좀 혼란스러우시겠죠. 짜잘짜잘하게 바뀐 거는 그냥 무시하고 추가되는 것만 얹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점점 이제 변경되는 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또 굉장히 또 적을 거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거 이런 거 없었어요? 이제 저는 좀 쉽게 풀어라. 오히려 너무 어렵게 풀려고 하면은 수석이 될 수도 있지만 이 평균도 못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고득점 받고 싶은 사람한테는 조금 뭔가 아쉽다? 이런 느낌도 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시험장에서 고득점 받는 답안을 쓸 수 있는 경지에 가려면 평소에도 정말 꼼꼼하게 읽고 복기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포섭도 진짜 디테일하게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세 과목 모두한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은데 좀 평이하게 모든 과목을 고르게 잘해서 끝내는 거랑 어떤 과목 하나를 고득점해서 끌어올리는 거랑 그 중에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를 수험생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를 접해봐야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한 과목에 엄청 막 투자를 많이 해서 끌어올리기보다는 좀 평이하게 가져가되 최대한 약점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접근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목표 점수를 조금 끌어올려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랜드 후배님들에게도 도움이 되시는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